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CNC 선반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선반 가공 작업의 공개 도면 10번에 해당하는 축부품, 축부품에 대해서 캠 작업을 할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축부품은 여기 1번 이렇게 쓰는 여기죠, 그죠? 예, 요 부품입니다. 이 도면은 큐넷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공개 도면 10번이다, 그죠? 예, 10번이고요. 큐넷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번 요 축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캠 작업을 할 거고요. 마스터 캠을 사용할 텐데, 이제 이 축부품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캐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형상을 다 이렇게 2D로 작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캐드로 만들어 놓은 DWG 파일을 활용해서요, 마스터 캠에서 오픈해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는 DWG 캐드 파일 열기 작업부터 마스터 캠을 활용해서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 가공 경로 확인 및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축에 대해서 한 여기 정도 기준으로 이게 왼쪽 이 부분은 이제 뒷단, 여기 앞부분은 앞단이라고 이제 명칭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뒷단을 저는 이제 1차 가공이라 생각할 거고 앞단을 2차 가공 생각하겠습니다. 자, 각각 그래서 작업 공정이 1차 뒷단 가공은 홈파기 가공까지, 그다음에 앞단 가공은 나사 가공까지. 이렇게 각각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앞단 가공에 보시면 여기 웅덩이 부분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보시면 웅덩이 추가 가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여기를 나타낸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정상 이유는 다 0.3mm씩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공구 목록은 이제 여기 보시는 공구 목록이고요. 홈바이트 폭이 3으로 설정했습니다. 소재 크기는 55파이의 길이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공료를 좀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특이사항들 여기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사 가공할 때, 2차 앞단 가공, 나사 가공할 때는 캔드 방식으로 GT16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자, 도면 해석은 지금 이 작업 말고 우리 이제 앞전에 영상을 보시면 이 캐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특이사항은 여기 중앙 부분에 보면 M28이 1.5 피치의 나사 있고, 뭐, 뒤에 이 나사의 틈새 부분이 있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나 못따기는 R2C1 여기 다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 캐드로 DWG 파일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캐드 파일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스터캠을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캐드 파일을 불러올 거잖아요. 자, 그럼 우선 마스터캠으로 좀 오셔서 전 이제 X9 선반 버전 요거 사용하고 있는데요. 머신 그룹 1에 속성에 여기 레스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여기 선반이라는 뜻이고 실제 선반 작업을 여기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이제 파일 불러오기 전에 이제 캐드 파일의 버전을, 자, 저는 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정리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스터캠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캐드에서 한 가지 먼저 하고 좀 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중복된 선들이나 뭔가 선이 교차되어 있고 이어지지 않은 선들을 좀 확인하려고 이렇게 막 확대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캐드에서 사용하는 어떤 명령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버킬이라고 하고요.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여기다 조금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서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을 좀 써서요. 대문자로 적을게요. 이 명령어를 써서 중복선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좀 하고 진행합니다. 캐드에서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자, 그러면 캐드에서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 한번 써보시죠. 오버킬. 하단에 보시면 오버킬이라고 제가 이미 한번 적었더니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죠. 엔터를 칠게요. 그 다음에 오버킬로 이 중복선이나 뭐 연결되지 않은 선을 다듬는 건 이렇게 드래그로 그 영역을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이상 없으면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세팅된 것들은 여러분들 똑같이 저하고 한번 클릭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확인해 보시고, 자,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제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중복선이 한 개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중첩도 없고요. 0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제 거는 이제 뭐 이상 없이 이제 됐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작업에서 중복선이 있었거나 중첩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 연결되지 않은 선들은 아마 다 이어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 오버킬로 했고, 지금 저장을 한 건 아니고 오버킬로만 이 선들을 정리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상단에 여기 심볼에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이 캐드 버전을 되게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고, 저는 바탕화면에 이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파일 유형 쪽을요, 이렇게 좀 낮춰주세요. 오토캐드의 2000 버전으로 다 낮추겠습니다. DWG 파일로. 그래서 이 버전을 좀 많이 낮추고 저장으로 일단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면서 버전이 2000 버전은 많이 낮아진 겁니다.
자, 이 X9 버전이 이제 마스터캠이 읽어올 수 있는 버전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드는 되도록이면 그 2000 버전 이하 정도로 좀 저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스터캠에 오셔서요, 상단에 열기 누르시고, 풀로 와야겠죠, 열기. 자, 근데 캐드 파일이 안 보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형식을 오토캐드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면 캐드 파일이 보이고요. 자, 해당하는 캐드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자, 열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휠을 밀거나 당기면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동 배열을 하면 화면에 꽉 채워줍니다. 예, 여기까지 당겨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따라온 건 좋은데, 여기에 캐드 파일의 원점하고, 여기 원점하고, 마스터캠의 원점이 서로 이제 일치가 되거든요. 풀로 올 때 얘가 이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이 도면, 지금 밑그림을 가져옵니다. 도면을. 예, 이해되셨죠? 예, 그런 기능이 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이거 화면 약간 띄워놓고 왼쪽 좀 붙여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차 뒷단 가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도면상에서 뒷단은 여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평 이게 CNC 선반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제 척이 있고 오른쪽에 터렛 공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얘를 뒤집어 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뒤집어진 여기 1차 가공 부분에 뒷단이 있어야지 터렛의 공구가 와서 이걸 가공하겠죠. 자, 그러면 형상적으로는 요 위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얘가 밀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야 되겠죠. 한 개 더 대칭으로 복사해 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를 잡아 가지고 요 중심선 기준으로 뭐 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상단에 가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칭, 이동 대칭 있습니다. 대칭. 자, 이동, 대칭 이동. 요거 클릭하시고요. 요소 선택할 건 드래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로 잡고, 여기 치수들을 일부러 밑에까지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요 위치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치수는 필요 없기도 하고, 다 같이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다 섞였으니까 그냥 간다 그겠죠. 자, 이렇게 주고, 이상이 없으면 엔터 한번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요 선 기준으로 이쪽에 한 개 더 만들까 싶습니다. 뒤집어서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요 형상이죠. 요게 물체고요. 지금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요게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지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 즉 이수직선 기준으로 넘길 거니까 요게 그림이 맞겠다, 그죠? 클릭해 주시고 요 선을 한번 클릭해 주시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개가 더 생깁니다. 이해됐죠? 확인 눌러주고요. 말 그대로 대칭이죠. 자, 여기서부터 뒷단을 할 건데 선을 조금 다듬고 가겠습니다. 다듬고 갈게요. 지금 이게 선을 다듬다는 선이 뭐냐 하면 필요한 불필요한 선들, 삐져나온 선들을 줄일 텐데, 지금 당장은 이 선 기준에 바깥으로 삐져나온 요 중심선 요 끄트머리를 살짝 지울 거고요. 뒷부분도 살짝 끊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선 기준하고 요 선 기준으로 중심선이 딱 잘라지겠죠? 요게 이렇게 해 놓는 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 왼쪽에 들어가서 곧 할 텐데요. 공작물 설정에서 재료 길이를 클릭할 때 요게 클릭하는 방식이 좀 편하기 때문에 선을 조금 다듬어 놓을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다 단면 가공을 먼저 하거든요. 단면 정삭하고 형상의 황삭 정삭을 들어가고 홈팡이 들어가는데, 공구가 어쨌든 여기를 타고 한번 내려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C 부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기 처음에 이제 공구가 이렇게 진입해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 진입했을 때 공구가 이제 이 선도 있고 이 선도 있기 때문에 공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인, 즉 공구 툴 패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닫는다는 하는 소리는 공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선들을 다 치워준다는 소리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터캠에서 작업을 할 때는 껍데기만 둔다라는 마인드로 좀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공구가 지나가는 그 툴의 그 경로에는 선을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 이런 선들을 다 치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겨주신다는 마인드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린 지워야겠다, 그죠? 상단에 가보면 여기 트리밍이 있습니다. 클릭해주고, 자, 요렇게 그냥 쓰면 트리밍은 안 되고요. 상단에 빨간 장대 두 개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놓고, 요게 이제 이게 온 상태고요. 요게 오프 상태예요. 온 상태로 이렇게 두고, 아까 중심선 삐져나온 거 지운다 그랬죠? 요거 클릭해주고, 요거 클릭해주고요. 이해됐고. 자, 그 다음에 선을, 여기 있는 선 지울 필요는 없고요. 요 밑에 부분 하나 좀 지워놓고요. 그냥 구분만 지우려고요. 선이 이렇게 껍데기가 있다는 소리는 요 중심선 위쪽으로 이렇게 껍데기거든요. 가공을 한번 생각해보면 선이 우리가 위쪽만 가공하면 CNC 선반은 이겠지만 이 수평선 밑으로는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 어쨌든 밑에 부분 선 하나 좀 끊어줘서 좀 구분을 줬고, 요거 안쪽으로 요 윗부분, 공구가 위쪽으로 지나갈 때는 여기에 선들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부드럽게 혹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껍데기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기도 홈이 공구가 홈을 타고 이렇게 내려갈 때 이 선까지도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선도 다듬어 주세요. 온전히 껍데기만 남겨놓는다고는 마인드로.
그리고 굳이 앞에 있는 선 이렇게 다 치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아까 잠깐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경계선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1차 뒷단이고 여기가 앞단 2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맞죠? 그렇게 일부러 가공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또 뒤집어서 가공할 거니까. 그러니까 요 선은 굳이 여기서 커팅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컨트롤 Z로 그냥 이렇게 살려놓을게요. 여기까지. 자,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껍데기가 완성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선을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보면 치수선에 해당하는 화살표 선도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공고 여기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선 때문에 또 공고 안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레벨이 좀 다릅니다. 캐드에서의 어떤 레벨이 좀 달랐고요. 그러니까 선의 굵기가 좀 일단 다르죠. 그리고 마스터캠도 사실은 일단 레벨이 있어서요. 여기 누르시면 이게 외형선에 해당하는 선에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외형선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가는 실선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들 이런 선들은 다 무시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선들은 신경 안 쓰고 굳이 이거를 선택해서 막 딜리트 키로 지우거나 뭔가 지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외형선 쪽만 우리가 관리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놓고 이제 작업을 이제 계속 진행할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이제 공작물 설정부터 해주셔야지 모의 가공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검토도 가능하겠죠. 자, 공작물 설정을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하나는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작물 설정을 안 해도 캠은 툴패스는 나오는데요. 공작물 설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세팅했던 55 파일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에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고요. 툴패스가 짜지게 되고 또 더하기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요 시뮬레이터 기능, 모의 가공 기능이 있는데 이걸로 뭔가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려도 공작물 설정이 나오는 게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있어야 모의 가공, 여기 모의 가공도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션 가공도 확인도 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설정을 해준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이건 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공작물 설정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척이 왼쪽에 있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초반에. 그리고 조어도 왼쪽에 있겠죠. 같이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요 형상으로 클릭이 되어 있으면 된 거예요. 여기에 예, 점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공작물 안쪽에 있는 여기 속성 보이십니까?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자, 외경이라고 하는데 뭐 200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 그죠? 우리는 지금 49 파일 텐데 어쨌든 선택이라고 하는 거 클릭해 주고 자, 외경에서 제일 큰 이 형상에서의 큰 쪽 지름에 해당하는 선이 어느 선이 이 선들이죠. 자, 이 선에 선을 찍으면 안 되고요. 이 선의 끝점이나 중간점 캐드로 따지면 오선앱의 중간점이거나 끝점 이런 부분들을 클릭해주면 여기 어떤 원점 중심에서 이 사이즈가 나오게 돼요. 근데 숫자가 지금 아까 200이었는데 숫자가 오히려 더 커졌죠. 자, 이 이유는 일단은 빠져나오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확인으로 빠져나오고 자, 이 이유는 뭐냐면 가공 원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얘가 지금 우리가 원점을 세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조금 엉뚱하게 큰 게 나온 거예요. 우리 가공 원점은 이 부분을 x0점, z0점으로 잡고 가공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원점 표시가 있다 없다? 지금 없습니다. 화면을 좀 휠을 당겨서 보면 최초의 이 부분이 x0점, y 원점에 해당해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는 말은 여기 원점을 방금 그 원점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네, 그 작업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캠을 먼저 짜는 것보단 원점으로 세팅하고 캠 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설정에서도 그런 게 표시가 되니까요.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여기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자, 이동, 원점으로 이동. 이게 이제 원점, 내가 지정한 위치를 원점으로 보낸다는 개념이에요.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고 앞부분 확대해서요. 우리 끝점 여기죠. 여기 클릭을 해주는 순간 어디가 갔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동 배열 눌러주시면 원점이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툴패스를 짤 수 있습니다. 공작물 설정을 해도 요거 기준으로 지름 형식으로 어떤 사이즈가 나오고 요거 기준으로 어떤 뒤쪽으로 어떤 길이 값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x0점, y, z0점, x0점, z0점. 다시 공작물 설정 들어가셔서 자, 여기 속성 눌러주시고요. 공작물 안에 아까 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누르셔서 상단에 여기 중간점이거나 끝점 정도 지름 큰 쪽 클릭해주죠. 네, 그럼 소재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됐죠? 외경 사이즈 요거는 개의치 마십시오. 예, 개의치 마시고 캐드 상에서 어떤 약간의 조금의 어떤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게 또 찝찝하시면 선택 눌러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 됐고요. 네, 됐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요. 55라고 주고 엔터 한번 쳐주시죠. 자, 그러면 소재 사이즈가 이렇게 좀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길이 부분도 선택 눌러주시고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길이 방향이 나오고요. 네, 숫자가 딱 나왔다, 그죠? 근데 제가 여기 길이 방향은 사이즈가 얼마냐고 설명을 드렸냐면 100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100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자, 100으로 하게 되면 소재가
일단 요거 확인을 좀 눌러서 확인 눌러서요. 이게 뒤쪽으로 5mm가 더 늘어나 버려요. 네, 이해되셨죠? 지금 요거 사이즈가 상단에 스마트 지수 클릭해서 여기 클릭해서 좀 사이즈를 보면 95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5mm가 나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쪽이 2.5가 남아야 되고 여기도 2.5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5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죠. 그걸 좀 한번 앞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작물 설정 다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속성에 자, 요 부분을 만져서는 되진 않고요. 요쪽 부분에다가 2.5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2.5mm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 가상선 2.3선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2.5 주시면서 세팅을 하는 게 맞죠? 예, 어차피 한쪽을 다 깎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야지 여기 소재, 여기도 깎을 거고, 여기도 깎아서 결국은 요 면을 만드는 거죠. 가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2.5라는 숫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남은 5의 절반을 주시면 여기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세팅해 주시면 좋아요. 예. 어차피 모의 가공을 하기 위해서 거긴 합니다만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척조의 왼쪽, 척은 다 왼쪽에 붙겠죠. 주추가 같이 있을 거니까. 자, 속성 눌러 주시고요. 척의 형상은 되게 많습니다. 예, 여기 이제 조라고 부르죠. 공식적으로는. 척조라고 하는 이 조의 형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첫 번째 거 단순한 거. 우리가 척조를 여기 두는 이유는 공구가 여기를 이제 치고 갈까봐 뭐 그런 어떤 한계를 좀 이렇게 리미트 걸기 위해서, 제한 걸기 위해서 여기 척조를 놓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좀 단순한 형상을 주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비주얼 상으로 놓을 거니까 외경원으로 놓고, 샤본으로 놓고, 재료로부터로 세팅을 해주면 척조가 여기 한 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선. 근데 이렇게 붙지 않고 이렇게 물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립 길이 이거를 이제 15나 10 정도로 주시면 이만큼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이만큼 물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좀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 확인 버튼이고요. 이제 엔터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이제 원 소재 2.4선 크기, 요건 척조 쪽, 예, 요 가상선. 자, 이렇게 한 게 지금 어떤 작업이냐면 작업 내용상으로는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파일 열기 작업을 어떻게 이제 좀 진행하신 거예요. 아직 툴패스 짠 건 아니고요. 기본 세팅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툴패스를 짭니다. 단면 가공부터 할 겁니다. 자, 1차 단면 가공부터 할게요. 됐죠? 단면 가공은 그냥 정삭이라고 말을 표현을 했지만 그냥 공구는 여기 T0101번에 외경 황삭 바이트 가지고 그냥 단면을 한 번에 날리진 않고 한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여기를 가공할게요. 뭐 1mm, 1mm, 뭐 0.5를 가공한다거나 뭐 1.5, 그 다음에 나머지 가공한다거나 뭐 이렇게 가공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황삭 가공은 아니고요. 단면은 마스터캠에서 단면이라고 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예, 단면 가공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구는 왼쪽 요거 보이시죠? 저 황삭 공구 쓴다 그랬으니까 요거 쓰면 되는데요. 노조할 0.8이라고 써있네요. 예, 맞네요. 우리 노조할 0.8 씁니다. 자, 근데 일단 요거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 들어가서 홀더하고 인서트가 어떤 형상인지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상단에 카테고리 중에 홀더 봐보시면 홀더 전 MV짜리 이렇게 돼 있대요. 전 요거 안 쓰고요. 홀더는 홀더 여기 블록이 잠깐 들어가 보시면 PCLNRA 2525M의 12짜리 요거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홀더는 바꿀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홀더 바꿨고 인서트도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저 CNMG 쓸 건데 이 CNMG 있다 그죠? 1204 08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예, 노조할 08짜리. 그래서 인서트도 여기서 조금 있으면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자,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러면 이제 홀더만 바꿨습니다. 자, 공구번호 1번 이거고요. 자, 여기 숫자는 다 통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0101 스테이션 이것도 1이라고 똑같이 맞춰주세요. 자, 피드값. 제가 속도나 이런 가공 촉구 값은 제가 특별히 지정하진 않아서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생각하면 그냥 여기 있는 숫자 그냥 또 단순히 놓고 F0.25 이성 속도 두고 정삭 이거 두 개는 빼놓고요. 여기 주축 회전수는 CSS G96 방식 예, 주속 일정 제어 방식의 속도로 CSS 여기 G96입니다. 그리고 주축 회전수는 S120 여기 120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 있으니까 당연히 G50 부분은 여기겠죠. 예, 주축 최대 회전 속도는 G50 부분은 여기에서 S1200 이렇게 두겠습니다. 단순하게 이거 교육용입니다.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요. 플로드 온 해주셔야지 M08이 뜨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세팅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량 이런 것들 좀 결정하려면 단면 파라메터 잠깐 들어오시고요. 여기 2.5mm라서 황삭 바이트로 이걸 한 번에 저는 자르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두 번에 나누거나 뭐 1.5, 뭐 1 나누거나 아니면 1.25, 1.25 이런 식으로 가공하거나 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게 가공 횟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뭐 환삭으로 하고 정삭으로 이걸 뭐 얼마로 받고 이걸 굳이 켜서 하는 것보단 그냥 말이 황삭이고 정삭이니까 단순히 여기 두 번만 가공한다 치면 굳이 이걸 켜서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나 두 번 가공하겠다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할 때
그 첫 번째 가공했을 때는 첫 번째 가공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가공할 때 어떤 얼마만큼 가공했냐. 이렇게 두고 나면 여기를 2.25mm를 가공하고 0.25를 깎아요. 토탈은 2.5니까 그러면 0.25밖에는 가공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가공하는 가공량이 많아지죠.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누기 2 되셨죠? 엔터 치면 돼요. 2.5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시면 1.25, 1.25 두 번 나눠서 가공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엔터 한번 칠게요. 예,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x 방향으로 보면 x 방향 마이너스 쪽으로 조금 더 공구를 더 내린다는 소리예요. 조금 더 내려주는 게 좋겠죠. 물론 이대로 둬도 사실은 이렇게 노즐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더 내려옵니다. 공구가 사실은. 근데 1mm 좀 더 줄게요. 조금 더 내려오게. 꼬다리가 안 남게 전혀. 자, 그 다음에 가공료는 필요 없고요. 황삭이지만, 황삭 바이트지만 정삭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2.5를 주시면 안 되고, 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에 걸쳐서 가공합니다. 됐죠? 첫 번째 2.5, 1.25mm, 두 번째 마지막 1.25mm, 토탈 2.5mm를 가공했습니다. 예, 이해되셨고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뭐 한번 보시면 공고가 이렇게 내려오죠. 잠깐 세울게요. 네, 아이고. 들어가서 예, 이렇게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홀더는 안 보이는데요. 홀더는 요거 켜주시면 홀더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가공이 돼요. 이해되셨죠? 1mm 더 내렸다는 소리고 꼬다리가 남을 일은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단면이 끝났고요.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형상에 대해서 황상 가공. 그러니까 형상은 여기 C 밑에 부분서부터 요까지죠. 우리가 이제 여기 사실 이 앞단 1차 뒷단 같은 경우는 공구가 어쨌든 제가 뒤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2차 가공할 때 이렇게 뒤로 물릴 때 여기 척을 얼만큼 물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구가 뭐 이만큼 가도 되고 더 들어가도 되고 지금 상황에서 뭐 더 가공을 해도 조금 덜 가공을 해도 상관은 없죠. 어쨌든 요 범위 정도만 가공해 주고 이제 2차 가공할 때 딱 돌려가지고 가공하면 이쪽은 물고 가공할 거니까 상관없겠죠. 네, 그래서 체인은 가공하는 위치는 여기서부터 한 요 언저리가 이제 위치로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는 건 외경의 형상에 황삭 가공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 보시면 황삭 가공 있고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체인은 굳이 밑에서부터 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기는 가공했으니까요. 자, 여기 C 부분, 요 중심 밑에 부분 클릭하면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고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셔야지 체인이 이렇게 잡히겠죠. 공구가 요 영역을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 얘도 소재 이쪽으로는 한 2.5 정도인가 있을 거잖아요. 이걸 또 한 번에 가공하면 3mm일 겁니다 아마. 요거 가공을 한 번에 또 할 수는 없죠. 요거 뭐 1mm씩 1mm씩 가공하게 또 뭐 해야 되겠다 그죠? 요런 거 확인 눌러주시고 체인은 잡았고 공구는 그대로 아까 단면 썼을 때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체크가 돼 있죠. 요거 쓰면 되고요. 이성속도 F0.25 그대로 쓸 거고 CSS G96에 S120 그 다음에 G50에 S1200 요거 그대로 쓸게요.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블로드 온 해주셔야 되고 됐고 자, 황삭 파라미터 잠깐 들어오서요. 제가 아까 여기 정삭 요율 0.3 준다 그랬습니다. 앞뒤탄 다 0.3으로 줄 거예요. 자, 가공 깊이는 여기 같은 등간격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상 가공할 때 뭐 어떨 때는 3mm 깎고 1mm 깎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공구의 저항을 일정하게 하려면 같은 간격 해주는 게 맞고요. 가공 깊이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말한 깊이는 한쪽 방향, 즉, 요쪽 방향의 깊이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4파이가 가공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선반이니까, 2배니까요. 저는 그래서 2파이씩 가공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1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아까 가공 여유는 얼마라고요? 정상 여유는 0.3으로 주겠습니다. 이쪽 숫자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만 두고 빠져나오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윗부분 3mm를 한 방에 가공하게 돼버립니다. 네, 한 방에 가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하단에 보면 뭐 재료 외곽에 인식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요. 당연히 인식시켜 주셔야죠. 우리 공작물 설정을 했으니까. 그 설정값에서 인식시키려면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두 번째 거. 자, 그래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가공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외경에 대한 황삭에 대한 형상에 대한 황삭 가공 정상 요율 0.3을 먹여서 가공하게 된 겁니다. 이해됐죠? 공구는 똑같은 거 썼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삭 먹여야죠.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들어오셔서 됐죠? 정삭도 여기서부터 요까지죠. 자, 그러면 같은 영역이다. 그죠? 황삭의 영역이. 자, 그러면 또 클릭을 해서 선택 툴패스 여기 해당하는 선을 클릭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보면 최종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주면 이 직전에 황삭이 클릭을 했던 그 체인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동으로. 요 범위를 정삭 지나가면 되죠. 요 안쪽은 정삭 들어갈 필요 없죠. 이건 홈바이트가 따라갈 거니까요. 자,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는 지금 요 황삭 쓰면 안 됩니다.
자, 공구는 그래서 살짝 내려보면요. 여기 써 있는 거는 T21, 21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게 좀 뾰족한 부분이죠. 사실 어떤 걸 보고 제가 황삭, 정삭을 제가 약간 구분했냐면, 여기 러프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고, 이제 요걸 약간 바꿔치기, 황삭으로 바꿔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피니쉬라고 써 있는 요걸 보고, 이 공구를 또 조금 바꿔치기 할 거예요. 바꿔치기 한다는 소리는 인서트나 홀드를 좀 바꾼다는 소리예요. 예, 요 범위, 요 기준으로. 예, 요거를 이제 제가 정삭 공구로 생각하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자, 홀더 쪽 들어가서 홀더 좀 바꾸겠습니다. 홀더 블록이 들어가 보시면 PDJN 아래 255M15짜리 요거 쓰고요. 확인.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인서트도 아까는 CNMG 썼었죠. 항상에서 요건 DNMG 쓰려고요. 요거 지금 VNMG 돼 있는데 요거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인서트 블록이 들어가 보시면 여기 DNMG에 1505, 아니 0404가 있습니다. 요 뒷부분이 요거 이제 이게 노즈알이죠. 아까 우리가 여기 노즈알은 정삭은 노즈알 04자에 쓴다고 써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DNMG 요거 150404 요거 쓰기로 하고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바뀌고 하단에 이제 코너 반경, 요게 이제 노즈알인데 영사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약간 바뀌어요. 그죠? 근데 공구 번호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요건 노즈알의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요. 아까 이게 2번이죠? 지금 공구 제가 이거 외경의 정삭은 2번이거든요. 그래서 다 2번으로 바꿔주고. 자, 이송 속도는 F0.18 됐죠? 주축 회전수는 CSS G96에 S180, 그 다음에 요거는 G50에 S1800. 이렇게 그냥 숫자를 좀 바꿔놓겠습니다. 예, 이것도 교육용입니다.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셔야겠죠? 확인 눌러주고. 자, 절삭 파라메터 들어오셔서 정삭이니까 정삭은 한 번만 찍 지나가면 되고 여유 주면 안 되고 나머지는 특이한 거 없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공구 한번 쭉 타고 지나갑니다. 자, 여기 아까는 제가 이걸 보진 않았는데요. 자, 약간 황삭 쪽에 가공 경로 요거 눌러보시면 황삭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건 아까 보진 않았죠? 예, 이렇게 하고 나면 황삭이 이렇게 남겼다는 소리죠. 자, 여기 지금 스케치선 바깥쪽에 이 부분들이 아까 그 정삭 여유 0.3이라는 걸로 남긴 값이에요. 이건 황삭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방금 한 거, 요거 정삭에 대한 가공 경로 요거 클릭해 보시면요. 나머지 정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공구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해됐죠? 정삭이죠, 당연히. 예. 그리고 공구가 여기서 끝냈죠. 근데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2차 가공 앞단하게 될 때 여기 요만큼만 이게 척조에서 물면 되니까요. 맞죠? 여기는 다 가공된 겁니다. 일단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럼 여기 홈바이트로 찌르면 되고, 홈바이트 폭은 3이고, 홈바이트 폭에 대해서 정삭 여유는 따로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정삭 스타일로 다 가공해버릴 겁니다. 폭은 3입니다.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 보시면 홈파기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 요 부분을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황삭할 때, 정삭할 때 선택했듯이.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을 물어보는데요. 우리도 체인으로 그냥 전 잡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여기 요 마디 윗부분 클릭하고 요 빠져나가는 마디 윗부분 또 클릭해 주시면 선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고. 자, 홈파기 공구는 이렇게 누운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진 거 쓰겠죠. 예, 일반적인. 자, 이거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W가 폭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3 쓴다 그랬으니까 이건 좁은 거다, 그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제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폭만 중요합니다, 홈파기는. 예, 단순히 이 부분만 가공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홈파기 폭은 D라고 하는 요 값인데요. 인서트 쪽에선 요거 3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홈파기 폭이 3으로 바뀌고, 그렇다면 여기가 W3으로 바뀐다는 소리겠죠. 나머지는 바꿀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요거만 확인하죠. W는 3인지. 이게 폭이니까. 이해됐고, 그룹이란 말이 홈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공구 번호는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정삭하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요거 체크 다 빼버리고요. 자, 속도는 그냥 100분의 5, 즉 F0.05라고 쓸게요. 됐고, 그 다음에 RPM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96으로 가공하면 안 되겠죠? 네, 홈파기하고 나사는 RPM 방식인 G97로 가공할 겁니다. 그래서 G97에 S500. 이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97로 하게 되면 G50을 불러오지 않을 거니까.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뜨고 마찬가지. 그 다음에 홈파기 형태 파라미터 들어보시면 공구가 지금 90도로 내려오는 거 맞죠? 네, 그러면 홈파기 각도는 이런 거고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 홈파기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홈파기는 정삭 가공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황삭으로 돼 있지만 이 부분들을 다 제로 만들어주면 끝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정삭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요 황삭에서 정삭 스타를 다 해버렸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삭을 빼버립니다. 예, 근데 요게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뺀 거예요. 예, 여기 이런 거 필요한 상황이 또 생기면 제가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주고
자, 뭔가 지나갔을 겁니다. 여기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한번 지나가고 또 한번 찌르고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있죠? 자, 그럼 전체 공정이 완성됐네요. 그러면 전체 공정이 완성된 거에 대해서 경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가면 가공 경로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여기 체크가 다 켜지죠. 녹색 체크가 다 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상단에 여기 보시면 경로 확인 요거 눌러 얘하고는 좀 다릅니다. 모양은 아이콘의 모양은 똑같은데요. 요거 누르게 되면 얘만 보여주고요. 이제 공정에 그리고 요거 누르면 또 얘만 보여주겠죠. 딴 건 안 보여주죠. 우린 전체 봐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상단에 요 부분 클릭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클릭해주면 단면 가공부터 시작해서 다 할 거예요. 단면 가공하고,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해서 황삭 들어가고, 정삭 들어가고, 홈 찌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 게 이제 경로 확인이고요. 사실 이제 요것만 봐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작물 설정을 한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물론 여기도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는 공작물 설정을 해서 3D로 조금 더 비주얼하게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의가공 때문에 좀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 한 김에 모의가공 봐야죠. 누르면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3차원 형상으로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창이 또 따로 듭니다. 자, 그 창에서도 우리가 3D로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보면 2D인데요. 이거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고 움직이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입체라고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현실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가겠죠, 공구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죠, 실제로. 약간 좀 틀어서. 그래도 여기 인서트는 보여야 되니까. 잠깐요. 여기 지금 홀더가 보이는데, 홀더를 잠깐 숨겨볼까요? 구성 요소 들어가서 홀더 이렇게 한번 빼버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니고요. 밑에 선반 쪽에 홀더예요. 빼버릴게. 그럼 이제 인서트 이렇게만 봐도 이해되겠죠? 이렇게 약간 뉘어놓고 자, 그 다음에 속도에 들어가서 속도 조금 줄여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단면 이렇게 가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조금 비주얼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자, Shift 키 누르고 휠 꾹 눌러서 이렇게 하진 않은데요. 자, 그러면 이게 가공이 잘 됐다고 이해를 할 텐데, 그럼 이게 어떻게 얼만큼 가공이 잘 됐냐 이제 판단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까만색 선이 보이세요? 요 선이 어떤 선일까요, 여러분? 요 선이 오토캐드에서 처음에 가져왔던 기준선이에요. 요 선 범위 안에 공구가 들어가 버리면 파먹었다는 소리고, 이 선이 그냥 이렇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소리는 이 선에 맞게끔 사이즈를 가공을 했다는 소리로 이해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몰가공으로 볼 때는요, 제 생각에는 요 스케치, 여기 이제 스케드 선이든 어떤 선이, 이 선이 보이게 되면, 가공이 정식적으로 잘 이루어졌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여라도 이 부분에 약간 파먹은 형상이 있다면 공구가 그 부분을 치고 갔거나 가공해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런 판단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자, 지금은 명확하게 보니까 이상 없이 다 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없죠? 화면을 좀 줄이고, 요거는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가공하면 어떤 가공 끝났습니까? 이제 1차 가공이 끝나신 거예요, 여러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공 앞단 부분 할게요. 자, 그러려면 지금 얘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사실 얘는 원래 뒤집혀서 온 거죠. 아까 그 대칭으로. 그러면 원래 원본은 왼쪽에 보면 여기 원본이 있죠. 맞습니다. 얘 그냥 이거 또 써먹으면 됩니다. 이건 이대로 두고요. 근데 원점을 분명히 여기 있던 원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가공할 때는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단에 있는 얘를 눌러가지고 다시 원점을 찍어버리는 순간 여기는 다 이제 또 원점이 투페이스가 다 깨져버려요. 잠깐요. 요거 다 줄여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원점을 살리면서 여기도 원점을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여기다가 원점을 한 개 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점의 어떤 스타일을 여기다가 한 개 더 복사 붙여 넣으면 되겠죠. 요 원점에다가. 맞죠? 그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려면 하단에 보시면 평면이라고 보여요. 보이거든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평면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요 클릭해 주시고요. 요 세팅부터 먼저 하고요. 자, 보시면 지금 쓰고 있는 평면은 여기 WCSTC라고 써있는 요게 지금 우리 방금 쓴 거고요. 요거 스타일을 그대로 한 개 더 복사해서 요 세 개지 WCSCT 요거 부분을 한번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자, 복사한다 그랬으니까 왼쪽에 복사 한번 해주고요. 원점 하나 복사했고, 그리고 실제로 원점을 복사했으니까 똑같은 원점이 아니고 위치가 여기라고 바꿔준 걸 또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 보시면 원점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요 화살표를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확대해서요, 요 지점 여기를 클릭해 줄게요.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원점이 온 게 아니라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두고 요거 스타일만 복사했고 그 스타일을 여기다가 하나 심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요 위치죠? 다시 한번 더 클릭해 볼게요. 여기
됐고. 자, 요 지점이니까 됐고. 자,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얘를 눌러주셔야지 요 WCS CT라고 하는 요 글자 세 가지가 밑으로 내려와서 한 개 또 자리 잡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여기 세팅 원점 한 개 더 복사 시킨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럼 여기 원점 생겼죠? 자,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원점이 있을까 없을까? 원점이 아직은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살아있어요. 뭘 보고 살아있다고 판단하냐면 여기에 빨간색 꽃표가 하나도 뜨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죠? 원점이 안 바뀌었으니까 안 뜬 거겠죠.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네. 자, 원점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작업을 또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됐죠? 자, 그러면 계속 여기서 작업을 이어가시는 것보다는요. 이게 뒷단 앞단이니까 가공 그룹 1을 저는 우리는 그냥 뒷단 1차 가공 생각하면 되죠. 그럼 2차 가공 여기다가 가공 그룹 2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그룹에 새 모신 그룹 안에 선반 눌러주시면 가공 그룹 2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해버리면 소재는 여기에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 가공도 볼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거 머신그룹 2를 만들면서 속성이 나오고 속성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예, 공작물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작물 여기서 모의 가공할 수 있도록 하나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머신그룹 2를 만들어서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룹 1, 그룹 2로 이렇게 나눈 거죠. 예. 머신그룹 1, 머신그룹 2예요. 제가 경로 요거를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머신그룹 1, 머신그룹 2입니다. 예, 그래서 머신그룹 2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공작물 설정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네, 아까처럼 요거 지금 공작물 소재의 어떤 영역을 잡으려면 여기에 선이 조금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는 게 조금 낫겠죠? 그래서 요거 작업을 먼저 할게요. 아까 여기 선을 다듬었던 것처럼 여기 앞단 부분도 선을 좀 다듬어야 되겠죠? 예, 그 작업 합시다. 상단에 여기 트리밍 이용하셔서요. 짝이 빨간 장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중심선 바깥쪽에 중심선 끊어주고 여기 끊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커팅하면 되겠습니까? 껍데기만 두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껍데기는 이렇게 두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도 커팅을 할 때 여기 커팅하고 요거만 커팅해 주십시오. 외형선 쪽만. 요 가는 시선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요게 이제 레벨이 다르면 이 선이 여기 인식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가는 선은 즉 골지름에 해당하는 이 선은 굳이 안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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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팅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뒷단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를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뒤에 얼만큼 이제 척조가 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체인을 잡을 때 여기까지를 하되 공구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덜 가게 한다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뒤에 물림량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정리가 끝났고 확인을 눌러주고 자, 공작물 설정 왼쪽에 들어가셔서 자, 공작물 안에 왼쪽 다 세팅되어 있는 거 기본값은 여기고 공작물 안에 이제 여기 속성 클릭하셔서 여기 외경 선택만 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앞단에 지금 우리가 클릭을 지금 세팅을 해놓은 값들이 여기 있죠. 선택 누르면 여기 세팅이 다 잡혀요. 한 방에. 이상 없으면 자, ESC 누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한번 뭐랄까요 미리 보기 선이 보이게 되면 사실 나머지는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고요. 확인 눌러주고. 근데 뒤에 척조 형상은 없죠. 얘 마찬가지입니다. 속성 들어가서 속성 들어가자마자 이거 나오죠. 다만 요거 클릭돼 있고 요거 클릭을 한 번은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상 없이 여기 확인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됐죠? 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소재 세팅 여기 척조 세팅도 끝났습니다. 우리가 15mm 했더니 얘가 여기까지만 물고 있네요. 그러면 공구가 그냥 여기까지만 가도 상관없죠. 이까지는 어떤 갭이 공간이 있으니까 공구가 충돌할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됐죠? 자, 요거 단면 가공하겠습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단면 가공 들어가시고요. 됐죠? 자, 공구는 들어가고. 자, 근데 공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초기 값으로 아마 다 세팅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초기 값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은 요거 일단 닫고요. 닫고. 잠깐 볼게요. 가공 경로에 선반 공구 관리자에 이 세팅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 그죠? 아마도 이 세팅은 우리가 이제 최초에 이제 요 작업을 할 때 요 작업으로 다시 한 번만 들어올게요. 공작물 설정 들어가서 확인 눌러주고 지금 원점을 옮긴 상태라서 이미 이쪽에 있는 세팅이 아마 이쪽으로 이제 이쪽 세팅을 여기 묻혀서 그냥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지금 설명이 안 되겠지만 다행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작업을 했을 때
공구로 세 가지를 썼었잖아요. 이게 단면, 그 다음에 황삭, 정삭. 그러니까 요 단면은 황삭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공구는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미 썼죠. 그죠? 그러면 세 가지 쓴 목록이 사실 여기 리스트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일부러 여기 들어가서 공작물 설정을 한번 누르고 다시 여기로 좀 찾아온 거예요.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공작물 설정을 해서 공작물 설정이 이제 여기가 어떤 밑그림이 보였잖아요. 가상선이. 근데 지금 이게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거는 공작물 설정을 일단 눌러가지고요. 다시 여기 한번 눌렀다가 예,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다시 또 세팅이 이제 세팅이 이제 이쪽 좀 옮겨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 세팅 내에서 다시 가공 경로에 선반 공구 관리자라고 들어오시면 공구가 여기서 이 공정에서 사용했던 즉 1차 뒷단에서 사용했던 공구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었고 실제로는 머신그룹 2를 만들기 전에 사실 이 부분을 먼저 봤었으면 좀 더 좋았을 뻔합니다. 요 오신 그룹을 이게 만들기 전에 여기 공정이 끝났거들랑 방금처럼 가공 경로의 선반 공구 관리자로 들어와서 요 형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서를 제가 약간 조금 조금 뒤집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찾아왔으니까 왜 이걸 하려고 하냐 하면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에서 공구 관리자라고 하는 걸 어차피 같은 공구 쓰는데 여기에서 공구 관리자 들어오면 여기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맞습니까? 이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뒤로 한번 가보세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뒷단 가공했을 때 왔더니 이제 아직 요 살아있죠. 요거 때문에. 왜냐면 얘 리스트에다가 전 나사를 한 개 추가하고 요거를 공구 목록으로 저장을 하려고요. 제 말 이해됩니까? 이 공구를 또 만들기에는 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사 공구를 하나 찾아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요 리스트를 어떤 이름으로 하나 저장하겠습니다. 됐죠?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나사 바이트가 보이진 않거든요. 요 위쪽이 지금 내가 사용한 공구고요. 요 밑에 쪽이 어떤 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들어있는 공구 목록들이에요. 근데 이 지금 목록에서는 나사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썼던 거, 얘 스타일은 지금 뭔가 약간 리스트를 조금 압축시켜 놓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기 종용이라고 한 요거 클릭을 끄면 이제 어지간한 공구들은 다 나와요. 여기에. 예, 됐죠? 여기. 자, 여기서 이제 나사를 볼까요? 나사 리스트가, 여기가 나사가, 여기 있죠, 그죠? 예, 여기 있네요. 눈에 확 안 띄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전 T9494 요 공구를 가지고 나사, 여기 이제 스레드잖아요. 요거 쓸 건데요. 여기서 수정하지 마시고요.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아시죠? 손 떼지 말고 여기서 손을 떼주세요. 그러면 공구가 여기 들어오고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이름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자, 홀더는 그냥 그대로 쓸 거고요. 인서트 쪽만 여기 나사 피치가 1.5니까요. 1.5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 상단에 인서트 블록이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제 화면상에서 숫자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혹은 여섯 번째 정도 보면 뒤에 150이나 어떤 숫자가 써 있을 텐데요. 저는 다섯 번째를 여기 더블 클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5가 나왔죠. 예, 다섯 번째 거. 요게 이제 여기 피치별로 인서트가 사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1.5 피치짜리니까 C값, 즉, 요서 나사선의 요 높이값. 요 인서트의 높이가 커야지 당연히 1.5 피치 공구만큼, 깊이만큼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1.5 해당하는 요 깊이 값이 한 요 정도 나오면 요거 인서트로 써주시면 됩니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공구 이름을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얘는 분명 공구 번호가 T04로 써야 되니까. 이거 다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요. 공구 이름은 여기 파라메타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여기를 4번, 4번, 4번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어떤 데이터 값도 사실 미리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바꿀 거고, 공구 번호만이라도 이렇게 조금 바꿔놓으시죠. 확인 눌러주면 공구 번호까지는 바뀌어져요. 됐죠? 근데 이 공을 우리가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차 아까 뒷단 가공할 때 사용 안 했죠? 그러니까 요거, 여기 연두색 보이세요? 녹색으로 된 요 체크는 공구가 이미 사용된 공구고, 이건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구분하시면 되고. 자, 요 리스트를 하단에 갖다가 다른 툴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좀 일이 편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공구 목록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클릭해 주시고, 예, 요게 이제 공구 목록의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지금 이거를 여기 사실 이전에 어떤 많은 영상에서 뭐 이런 걸 다룬 적도 있었기 때문에 쓰는데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쓸까요? 100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4.toolDB라고 저장이 됐고 이제 뭐가 목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저장 누르면 하단이 다 깨끗해져요. 그리고 공구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있죠. 1004 툴DB. 그래 놓고 요 4개를 여기다가 심어 놓으면 요 DB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 말 이해되시죠? 자, 요거 왼쪽 마우스 드래그 하고 또 요거 하나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드래그 앤 여기다가 드롭 시키시죠. 그럼 여기 들어갔고요. 여기 끝난 게 아니라 확인까지 눌러주셔야지 툴 목록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됐습니다. 다시 이제 이쪽 위치로 넘어올게요. 이쪽 위치로 넘어온다는 소리는 머신그룹 2의 공작물 설정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고 여기에 이 형상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기 이점세선으로 가상선으로 여기 소재하고 여기 척조 부분들이 좀 보이면 이제 세팅이 이렇게 다시 넘어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밑에 부분으로 내려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럼 여기 원점도 보이고 이 선도 보이고 여기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단면 가공부터 합니다. 마찬가지로 단면 정사 가공, 단면 가공 들어가고 됐죠? 자, 근데 여기 아까 분명히 우리가 툴을 저장했다 그랬는데 이 툴이 다 있다 그죠? 맞죠? 예. 그러면 이 공구 목록 내 공로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툴 DB가 이제 이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아까 1004번이라고 한 툴 목록으로 저장해 놓고 툴은 그냥 기본 툴 쓰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선반 공구 관리자에서 세팅을 해 놓고 다시 불러오면 세팅이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선반 공구 관리자 들어가서 지금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 열기예요. 아까 이거 선반 공구 여기서 만들어줬고 여기 열기 눌러서 1004번이라고 하는 그 툴 데이터베이스 요거를 열기로 풀러 오시면 돼요. 그러면 4개가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 또 끝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하고요. 얘를 이렇게 위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당겨 놔 놓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요 목록이 우리한테 보일 거예요. 확인 누르고 됐죠? 뭐가 변한 건 잘 모르겠다 그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여기 단면 가공 클릭을 하면 그 공구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공구가 4개였는데 딱 2개만 보이는 이유는 지금 단면 가공에 필요한 공구만 보여준 거예요. 자, 전체 보고 싶거들랑 요거 거르기를 빼주시면 체크를 빼면 다 보입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단면 가공하는 공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 좀 켜놓고 쓰시는 게 좋겠죠. 거기에 어울리는 공구만 마스터캠이 자동으로 보여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해됐죠? 자, 이거 황삭이죠? 그냥 이거 더블 클릭으로 뭔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미 세팅이 다 끝났으니까요. 아까 1차 가공할 때 맞죠? 그냥 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공구 번호 그대로고 F 0.25 그대로 쓰면 되고 CSS G96, S120, G50, S1200이죠. 됐고 쿨런트 들어가셔서 온 누르시고요. N08 띄우고 우리 지금 여기 단면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1.25, 1.25 가공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단면 파라메타 들어오셔서 2번 가공할 거고 2라고 바꿔주고 2.5mm를 2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1.5씩 1.25C 1.25씩 가공한다는 거고 자, X방향으로 1mm 조금 더 내려 가공해야지 꼬다리 안 생기고 제로고 여기는 반드시 제로 만들어 주자 그랬죠. 자, 확인 눌러주고 했습니까? 자, 2번 가공했고요. 네, 요거는 다시 요거 보는 건 생략할게요. 요거 약간 열어놓고 가공 경로 보는 건 생략할게요. 아까 요건 1차 가공했을 때도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쪽 요 부분을 황삭이죠. 형상에 대해서 황삭 가공할 겁니다. 가공력이 0.3으로 줄 겁니다. 경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딪히는 충돌은 없으니까요.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요. 황삭 가공. 요 단면 가공 끝났으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하겠다 그죠? 요 마디 중심 밑에 부분에서 클릭 한번 해주고 이게 진행 방향이에요. 끝은 이 부분이니까 여기 한번 클릭해주면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공구는 아까 단면 썼던 요 공구 그대로 쓰면 되고 자, F0.25 그대로고 그 다음에 SG96 즉 CSS의 G96, S120, G50, S1200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황삭 파라메타 들어오셔서 아까 여기 가공 깊이는 전 2파이씩 가공할 거니까 단면으로는 한쪽 방향으로는 1이죠. 그대로 두고 정사 기호는 0.3 주자 그랬죠. 맞죠? 0.3 두 군데 다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55파이 기준으로 준비한 소재 기준으로 가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재료 인식을 두 번째 거 눌러서 설정 외곽 크기 적용 이걸 눌러주셔야지 55파이 기준으로 가공을 시작해요. 자, 확인 눌러주고 이 형상이 이렇게 진행되죠. 공구는 여기까지만 가죠. 상관없죠. 이거 보이는 건 이래 버려도 사실은 1차 가공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단면이 형상이 완성됐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요거는 시뮬레이션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일단 조금 세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공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0.3씩 측벽도 0.3, 일단 이쪽 지름 쪽도 0.3이 각각 남아요. 맞죠? 예, 측벽도 여기도. 자, 이 홈파기 부분은 공구가 안 들어가죠? 예, 당연히 안 들어가죠. 홈파이트가 따로 있으니까요. 확인 눌러주고.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가공이 덜 된 거겠죠? 움푹 들어간 부분도 마찬가지 홈처럼 여기는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를 공구를 가공하는 걸로 해버리면 공구가 여기도 푹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따로 추가적으로 가공할 겁니다. 이따가 정상에서요. 이건 황사이 끝났죠? 이거 약간 좀 줄일게요. 황사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들어가고, 정삭의 가공 범위는 똑같죠? 그러면 여기 최종 눌러주시면 되죠. 황사하고 똑같은 거니까. 눌러주면 선택이 자동으로 되고,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는 정상이니까 요 공구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숫자도 다 똑같이 왔더보죠. 요거 더블 클릭으로 확인해 보세요. 노즈와의 공사 다 우리가 세팅한 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공구 이송 속도는 0. 아까 18 썼었고, CSS G96에 S180, G50에 S1800.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누르고, 자, 정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가공 횟수는 한 번에 지나가게 하고, 뭐 나머지는 특이한 거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럼 정삭이 찍 지나갔을 거예요. 요것도 한번 봅시죠. 요거 눌러서 앞에 플러스 열어주시고 가공 경로 눌러주시면 이제 가공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삭이 타고 가죠. 여기 가공이 덜 됐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굳이 이 부분을 여기를 가공하기 위해서 조건을 바꿔버리면 공고 여기에 푹 파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따로, 예, 가공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삭은 끝났고요. 자, 요 부분만 따로 근데 요 부분만 따로 가공할 땐 요 R 반경 기준에 이제 보면 공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쭉 파고 올리는 것보단 제가 부드럽게 공구가 이렇게 접선으로 타고 들어가고 부드럽게 접선으로 빠져나오는 게 합리 좋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오케이 누르시고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한번 더 눌러주고 요 원호에 요 부분만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구 이렇게 진입하고 이렇게 나가게만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공구 두 번째 거 클릭해 놓고요. 요 조건 값은 정삭하고 똑같이 바꿔주시면 되겠죠. G96에 S180, G50에 S1800 그대로 두고 플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정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이거 한 번이고 뭐 요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다 정삭할 거니까 이유 없이 갈 거니까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세팅해야 되는 게 공구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걸 진입이라 부르고요. 마스터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복귀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접선으로 들어가죠. 접선으로 나오고. 그래서 진입 복귀 쪽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진입 벡터의 부분에 접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클릭이고, 지금 이게 진입이라고 하는 거 이유가 요 진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귀 쪽도 어떻게 해요? 클릭해주고 접선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됐고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공구가 이렇게 타고 안쪽까지 파먹어야 되기 때문에 Z축 이송 설정에 들어가 보면 두 번째 거 이걸 클릭해 주셔야지 이 바닥축도 이렇게 긁고 지나갑니다. 공구가.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요. 자, 잘 안 보이셨죠?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해 보시면요, 공구가 이렇게 접선으로 타고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대로 타고 그대로 접선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자, 확인 눌러주고. 자, 여기까지가 정삭이고요. 그래서 지금 웅덩이를 이제 추가 가공하신 거예요. 여기 하신 거예요. 한 겁니다. 자, 홈파기도 그냥 아까 뒷단에서 했던 것처럼 정삭 스타일로 한 번에 찍찍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홈파기 가공 체인으로 걸고요. 확인 누르고. 요 선 윗부분 클릭하고 요 윗부분 클릭해주면 공구가 찍 타고 한번 가공할 거예요. 자, 확인 누르고 하나 보여주죠. 왜냐면 홈파기에 해당하는 공구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됐죠? 공구 번호 3번이고, 자, F0.0, 예, F0.05 정삭은 빼버리고, 자, CSS 가면 안 되죠. G97, 즉 RPM 방식으로 G97, S500. 요 숫자는 의미 없죠. G97이니까.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를 온 해주시고요. 됐고. 그 다음에 홈파기는 90도로 내려오는 90도 각도고, 그 다음에 황삭은 여유를 주지 말자 그랬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정삭 파라미터 이건 빼버리면 되죠. 굳이 정삭을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특별히 확인 눌러주면 푹푹 들어갔을 거예요. 네, 여긴 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 가공인데요. 나사 가공은 캔드 방식, 이제 마스터캠에서 캔드가 이제 G97, 미안합니다. G76 방식의 나사 사이클을 생성시켜 줍니다. 네, 이거 이해해 주고요. 됐죠? 나사 부분은 여기다 그죠? 나사 시작은 여기 부분 중에 나사 시작은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요 부분에 C가 있으니까 요 앞부분부터 나사 시작이고 나사 끝은 여기입니까? 맞죠? 나사 시작은 요 C 앞부분이고 끝은 여기죠. 예, 그 위치 정도는 파악하고 그 다음에 M28의 피치 1.5죠. 예, 이것도 좀 알아놔야겠죠. 자, 그럼 가공 경로 들어가서 여기 나사 가공 있고요.
어디 갔죠? 예, 세 번째 나사 가공. 나사 가공 그대로 보여주죠. 이거 세팅 우리가 했었죠. 예, 그대로 쓰면 되고, 요거 앞에다 요거 클릭 한번 바꿔놓고요. 얘는 자동으로 그냥 G97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 요건 요대로 그냥 세팅된 대로 쓰고, 그러니까 G97에 S500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97이니까 이 숫자는 의미 없죠. G50이 안 나올 거니까.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나사 형태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아까 나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나사형, 그러니까 여기 이 나사가 M 얼마인지 사이즈를 알려주고 피치를 알려줘야지 어떤 데이터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외측 지름이 여기 28로 써야 되는 건 맞잖아요. 왜냐면 요 껍데기가 28이니까. 그러면 내측 지름을 막 계산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는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1.5짜리는 어떤 데이터가 있기는 합니다. 예, 외측 지름이 지금 얼마입니까? 28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내측이라는 건 순화사 기준에서는 골지름이잖아요. 그래서 골지름이니까 뭐 여기서 요거 두 번, 뭐 여기서 28에서 요거 두 번의 값을 빼주면 또 뭐 이런 값이 나오고 뭐 그런 값들이 나올 텐데, 이런 표에 의해서 이게 세팅하는 것보다는 좀 간편하게 하자면 공식으로 계산을 시켜버리면 이 세팅 값이 공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공식으로 계산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미터 M 계열이고요. 밀리미터니까. 그 다음에 나사 세팅은 이제 요걸로 주시면 돼요. 한 나사당 한 바퀴 돌 때 밀리미터니까 요게 피치를 의미하죠. 물론 이 쓰인 건 리드인데, 자, 요쪽이 피치라고 생각하고 1.5시면 되고, 기본 외측, 즉 지금 M 사이즈를 적으라는 소리예요. 얼마입니까? 28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골지름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또 알려줘요. 이렇게. 요 데이터 두 개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키피 값도 바뀌겠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팅 값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조금 편할 수도 있겠죠. 예, 쓰시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요 두 가지. 아까 제가 시작 위치를 설명드렸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시작은 요 못다기 C 밑에 부분, 여기고, 클릭. 자, 끝은 어디입니까? 요 부분이 끝이죠. 이렇게 이제 범위를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가공 파라메터 잠깐 들어와서, 캔드 자동으로 돼 있다, 그죠? 요거 쓰시면 G76으로 나와요. 근데 G코드가 76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구가, 나사 공구는 한 방에 들어가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한 피치 앞에서 그리고 한 피치 뒤에서 끝나야지 여기가 온전하게 완전 나사부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려면 나사 진입 여유량을 10mm 하겠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클릭해 보면 알아서 1.2 피치보다 조금 앞에 여기서 공구가 시작하고, 이 뒷부분만 신경 쓰면 되죠. 이거는 앞에서는 요만큼 여유 있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조금 더 나오게 하려면 경로 확장해서 피치 정도만 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이 숫자 보이죠? 이 숫자를 1.666 이렇게 요 정도 적어 주셔도 됩니다. 뒤에 어차피 이 폭은 아마 4나 5가 돼 있을 거니까 여기 1.5 피치 값이거나 아니면 요 값 그대로 적어 준다고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건들 건 없고, G코드 나오면 그 G코드 좀 수정해야 될 거예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됐죠? 자, 요거에 대해서 가공 경로 눌러서 한번 보시면, 근데 요 부분은 나사산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냥 선이 다 파먹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죠. 이 나사 다 파먹은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요거는 3D 가공으로 보게 되면 나사산이 이제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공한 건 뭐죠? 네, 요거죠. 지금 우리는 요 작업했죠. 경로 그룹, 여기 이제 앞단 부분에 2차 가공 하신 거죠. 그래서 가공 경로 그룹 2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요 체크를 다 켜준 상태에서 이 전체 공정을 보려면 경로 확인 눌러서 플레이해 보시면 전체 공정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황사, 정사, 추가, 홈, 나사 끝났고, 자, 요거를 이제 상단에 있는 모의 가공 눌러 보시면 소재 설정했잖아요. 공작물 설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돼요. 자, 요거 Shift 키 누르고 휠 꾹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보이는 건 알죠? 속도도 약간 줄여놨고,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단면,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해서 황사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정사기 찍 타고 지나가고, 웅덩이, 나사, 예, 끝났죠. 뒤에 홈 파일까지. 그래서 이걸 보시면 실제로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나사 모양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해됐죠? 예, 예, 이렇게 나와요. 실제는. 그리고 여기 까만색 선들은 캐드 선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정상이다 그랬죠. 보여야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작업은 끝났죠. 툴패스까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NC 데이터 확인하고 뽑아야죠. G코드를 뽑아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작업을 마무리 짓죠. 자, 근데 분명히 머신그룹 1과 2로 나눠져 있죠. 맞죠? 얘는 아까 1차 가공이었고, 요거는 2차 가공. 자, 1차 뒷단, 2차 앞단.
요 체크가 옮겨 다니는 게 보이십니까? 요거 클릭, 요거 클릭. 요거 두 개를 체크해가지고 G코드 뽑으면 그 포스트 자체가 뭐 멀티플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 따로 뽑고 전 요거 따로 뽑을 거예요. 그래서 머신그룹 원 부분 먼저 클릭하고 왼쪽 마우스로 여기에서 이제 상단에 G1 눌러서 요 부분만 따로 G코드 뽑을 텐데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기본 포스트 중에 저는 제네릭 파낙 2X를 쓰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데스크탑으로 놓고요. 자 요 이름도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저는 요거 1100 그러니까 뒷단할 때는 2200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본인 판단하면 되겠죠. 저는 5에 1100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에 1100.nc라고 저장되겠죠. 1차 뒷단 확인 눌러주고 저장 눌러주고 자 일단 저장이 되면서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에디터 창 코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창이 하나 열리면서 G코드를 보여줄 겁니다. 그거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여기 파일 이름이었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수정이 필요하지, 수정도 해야 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 바꿔야겠죠. 이렇게 하고, 제가 1100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괄로 친 부분, 이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들은 괄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G21, 이것도 사실 우리 밀리미터 단위게 쓰겠다고 하는 어떤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는 다 밀리미터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비가 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정, 뭐 이렇게 공정별로 공구도 나오고. 그래서 필요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잡고요. 이거를 지울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저는 G50으로 세팅을 하지 않을 거라서, 물론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전 이 부분까지 삭제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 단면 가공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단면 가공. 자, 그 다음 또 공구 그대로 계속 쓰죠? 왜냐하면 외경의 형상 가공, 그 황색 가공도 그 똑같은 공구 썼으니까 이대로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뒷단 가공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장 한번 누르고요. 그럼 이 데이터에 또 저장이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끄지 말고 그대로 두고 다시 화면 넘어와서 이번에는 가공 그 머신 그룹 2 부분 있죠. 이거 2 부분 클릭할게요. 그러면 체크가 또 밑으로 다 옮겨졌죠. 아까 여기에 있던 게. 자, 머신 그룹 2 그룹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다시 지원 누르고 환학으로 포스트 저장하고 저장 위치는 똑같습니다. 데스크탑 놓고 이번에는 2200으로 하겠습니다. 5에 2200번으로 여기에 2차 가공 앞단이라고 생각하고 저장 눌러주면 얘도 아까처럼 코드 엑스퍼트가 뜨면서 G코드를 좀 보여주겠죠. 이렇게 뜹니다. 여기 아까 1차 뒷단 여기에 2차 앞단 자 여기도 아까 하고 동일하다면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자, 그 다음 드래그를 이렇게 치운 거는 아까도 하고 또 동일하죠. 이 부분도 좀 지우고요. 이 부분들이 좀 계속, 이 부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좀 많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한번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단면, 그 다음에 쭉 있을 거고, 뭐 정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홈팍이 있고, 그 다음에 나사 부분을 좀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나사 부분이 이제 0404 공구고, 아까 G97에 S500이었죠? 네, 됐고. 자, 이제 G코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캔드 방식이. 물론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 세팅을 아예 좀 맞게끔 해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기본 포스트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포스트 자체를 조금 세팅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 뭐 이해는 하시겠지만 G76은 두 줄로 쓰겠죠? 물론 이게 그 뭐 컨트롤러의 어떤 버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요. G76의 PT 여기 P 뒤에 있는 01은 정삭을 한 번 하겠다는 뜻이고 이 00이라고 하는 건 뒤에 이제 나사의 틈새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 도면에. 그래서 공과 90도로 들게 하고 이게 이제 나사산의 각도예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이 최대 절삭 깊이량이 이제 50이고요. 이 50은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최소 절삭값의 절삭 횟수를 보면 0.05라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최소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는 50으로 표현하죠. 맞죠? 50으로 표현해 주는 게 0.05, 100분의 5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정삭 요요값, 이건 100분의 2라고 할 거고요. 20을 써서. 이거는 골지름일 거고, 요거는 길이 값일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어디 부분입니까? 나사산의 높이 부분이죠. 이게 1.5 피치 기준에서는 이게 0.89죠. 그럼 여기를 0.89로 적는 게 아니라 곱하기 10 곱하기 100이 된 형태로 적어야 되니까 나누기죠 참. 여기가 이제 나누기 50 나누기 1000이죠. 그래서 이게 0.05가 되는 거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 부분도 나누기 1000 부분으로 원래 0. 이건데 나누기 10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890으로 적어 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0.89가 나오는 거 맞죠? 이해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건 최초 절임량은 0.35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350으로 적습니다.
그래놓고 나누기 1000 돼 있으면 0.35죠. 예, 그런 식으로 숫자를 여기 정수로 적어줘야 된다고 할까? 예, 정수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소수로 적어주시면 안 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피치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 값들은 다 정수로 적어줘야 됩니다. 소수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76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얘조차 얘 이제 컨트롤 S 상단에 저장 눌러주시면 각각의 데이터가 5에 1100의 NC, 1100의 NC, 5에 2200의 NC로 각각 저장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 이제 이 작업을 했습니다. 마스터캠 CS 선반 캠 프로그래밍 작업 중에 DWG CAD 파일을 활용했고요. 이 CAD 파일은 이전에 작업에서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공개도면 10번에 해당하는 축 부품을 우리가 CAD로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 데이터 가지고 그 CAD 파일 가지고 마스터캠에서 그 선반, CNC 선반에 관한 NC 툴패스 캠 작업을 진행했고 경로 확인하고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했고 NC 데이터까지 확인하면서 수정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죠. 됐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